머니투데이 방송이 이틀에 걸쳐 삼성의 지배구조와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개선 방향을 진단해보고 또 앞으로의 시나리오 등을 전망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이 순환출자 해소와 금산분리 강화 등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박지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 기자, 공정위가 이 삼성에 요구하는 지배구조 개선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순환출자 해소 또 금산분리 강화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약 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라는 게 이제 공정위의 요구사항인데요. 현재 법적으로는 기존 순환출자를 해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지분만을 가지고 오너가 계열사 전체를 지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기존에 있던 순환출자도 모두 해소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생명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도 매각해서 금융과 산업의 분리, 즉 금산분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좀 되짚어볼까요? 지금 해소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순환출자,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였습니까? 네, 사실 순환출자라는 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성장 역사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정부와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한다, 없애야 한다고 질타하지만 성장기에는 사실 순환출자가 필요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전후사항에서는 사실 자본이 제한적인 상황이라서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 구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선택하게 된 사건으로 8347 동결 조치를 전문가들은 뽑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그때 박정희 대통령 당시 금융비용을 대기업들이 감당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자 사채를 동결하는 건데요. 네. 그 이유를 낮추고 그다음에 뭐 만기를 늘려주고 이런 거였습니다. 그 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게 증시 활성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채 시장에서 돈을 끌어다 쓰지 말고 증시에 상장을 해서 증시를 통해 이제 장기 자금, 투자 자금을 마련해라는 뜻이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우리 기업들은 그 IPO에 대해서 별로 좋은 그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기업을 남한테 또 줘야 되는, 지분을 줘야 되는 상황이고 또 자기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모두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었다는데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정부가 기업을 지목해서 강제 상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순환출자 구조를 활용했다는 겁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박정희 정부의 중화공업 육성 정책도 순환출자를 더욱 많이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요. 기업들에게 철강, 조선, 기계, 전자, 화학 등의 계열사를 억지로 만들려고 하면서 돈이 없던 기업들이 이렇게 자기의 계열사를 통해서 다시 투자를 하는 이런 순환출자가 형성되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삼성그룹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연결고리죠. 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이거 언제부터 보유를 한 겁니까? 네, 언제부터 보유를 했는지 알아보려고 제가 취재를 해봤는데요. 너무 오래전부터 보유를 그렇죠. 해서 그게 예. 처음이 언제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삼성생명은 사실 삼성전자 전에부터 있었던 기업이고요. 원래는 그 전신이 동방생명이었는데 이 동방생명을 1963년도에 삼성그룹이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6년 뒤에 삼성전자가 설립되게 되죠. 그 당시를 자료를 보면 삼성전자의 발기인으로 동방생명의 대표이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커진 삼성전자를 삼성생명을 통해서 지배하려는 게 아니냐 이거보다는 네. 사실 생명이 먼저 투자한 걸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지금 한 8% 정도 들고 있는 생명 주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1980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주가가 5만 원대였죠. 지금은 분기별로 15조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사실 네. 삼성전자도 처음에는 크지 않았습니다. 특히 첫 해에는 700만 원 적자를 볼 정도로 사실 큰 회사가 아니었는데 이게 전 생명 등의 이런 투자를 통해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룡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최근 공시를 제가 뒤져봤는데요. 제일 오래된 공시를 보니까 1998년도에도 이미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주식 한 1000만 주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매입이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약 20년 동안 그 이건희 회장의 지분이 큰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려고 했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맞는 것이라고 지적될 수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현재는 이제 공정위도 그렇고 여야 모두
쪽에서도 이 고리를 끊어야 된다, 순환출자 없애야 된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현행법에서도 신규로 순환출자를 하는 거, 여기 이제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박 기자, 이 순환출자가 우리나라 그 대기업 집단들에만 찾아볼 수 있는 특징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순환출자는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기업의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룹인데요. 토요타 자동직기, 덴소 등이 순환출자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보시, 도이치뱅크, 대만의 포모사 그룹 등도 순환출자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순환출자를 법적으로 막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데 좀 지적을 합니다. 순환출자 역시 기업의 경영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자유경제 국가에서 이거를 법적으로 막는다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이미 신규 순환출자는 아예 금지가 돼 있고요. 여기에 공정위가 자발적이라는 말을 내세워서 기존 순환출자까지 없애라고 압박하는 것은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특히 한 학자는 공정의 이번 압박에 대해서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좀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공정위의 요구에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고, 이제는 사실상 5대 기업 중에 삼성그룹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더라고요. 네, 결국 이 지배구조 개선의 포인트는 오너 일가의 그 계열사 지분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요. 지금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경영권 방어 수단을 도입하는 거에 대한 논의는 좀 더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분을 많이 들고 있는 그 해외 자본들의 간섭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때도 엘리엇이 1조 원 규모를 들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놔라는 식의 이런 압박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해외 자본의 위협이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기업의 지배구조,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등을 연구해온 신장섭 싱가포르 대학 국립대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해외 자본들은 지배구조 개선의 작업 등이 있을 때 약점을 이용해서 단기적인 이익을 노린다고 지적했는데요. 신 교수는 독립성을 강화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외국인 기관 투자자지만 이들은 실상 기업의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삼성 측은 순환출자에 대해서 모두 7개 고리를 모두 해소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얼마 전 공정위가 순환출자 강화로 판단한 SDI의 삼성물산 주식 404만 주뿐만 아니라 나머지 고리 등도 끊겠다는 건데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약 20조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이 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일단 그 규모가 2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걸 해소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요. 더불어 이게 지금 당장 20조 원을 매각해야 된다라는 이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당장의 결론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과 정부가 아마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해소 방안을 이제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으로 새롭게 들리는 소식이 있으면 이 시간 통해서 또 점검드리겠습니다. 박지영 기자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